오늘의 주제, 스타 셰프 열풍, 그 후입니다. 첫 만남에서 김세롬 씨가 이찬호 셰프에게 뽀뽀할래. 1년 4개월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동영상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 이찬호 셰프로 의심되는 한 남성의 무릎 위에 여자분을 거의 감싸 안고 일명 이찬호 동영상. 레이먼 킴 씨가 누리꾼들과 욕설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쪽지를 보낸 거예요. 쪽지 내용을 보면은 위생 철저히 셰프님 TV 나올 때마다 옥의 티가 보여서요. 거기서 한번 열이 빡 올랐나 봐요. 이봐요, 너나 잘하세요. 스패출라로 옥수수를 털어블랑. 정창욱 씨가 방송을 다 하차하면서 이유가 방송 쪽 사람, 제작진과 여러 가지 불화설이 있었다. 메인 작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 작가를 6번이나 바뀌었어요. 메인 작가를 6번 갈 정도면 굉장한 노력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알게 된 사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좀 놀랍네요. 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풍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주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15분. 네? 15분이요? 15분이요? 15분. 설탕. 전 알 것 같아요. 느낌 왔어. 네. 느낌 왔어요. 요새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요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국방의 키워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국방 방송에 다들 출연해 보셨죠? 저는 지금 고정 패널로 있는 프로가 있어요. 뭐 세령에서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탑색한 네. 뭐 백종원 씨 하고 있지만 뭐 요즘 국방 워낙 많지만 요즘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국방의 열기는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박정훈 작가님은 보시기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섹시한가요? 그게 그 요리사라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엔 그냥 요리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서 이제 요리사가 아니라 셰프라는 이름으로 좀 호칭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좀 몸을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약간 3D 업종에 가까운 힘든 뭐 이런 직업이었다면, 약간 유학파에다가 뭐 오너 셰프, 뭐 훈남 이런 캐릭터들이 다 한꺼번에 합쳐지면서 약간 전통적인 인기 직업에다가 이게 셰프라는 직업이 추가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잡지 기자로 일하던 당시에도 이제 국방이 유행하기 바로 직전쯤에 되게 혼남 유학파 오너 셰프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국방 열풍이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이 정말 뭐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국방이 막 정말 큰 인기를 얻었는데, 보면 왜 불경기가 되면, 경제 불황이 오면 유행한다고 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가 짧아진다든지, 빨간 립스틱이 뭐 팔린다든지, 혹은 뭐 이런 국방 같은 게 큰 유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이런 국방 먹방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아마 우리도 그 비슷한 패턴을 좀 밟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은 뭐 국방 먹방을 넘어서 술방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맛있게 또 먹는 이런 방송도 나오니까 점점 이렇게 좀 진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경기가 불황일 때 빨간 립스틱은 왜 잘 팔리는 거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혹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빨간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치마가 짧아진다든지 사실은 아주 이런 옛날 것들 얘기죠.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실제로도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받는 게 네.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제 직장을 잃을 일자리들이 확률이 더 줄어드니까.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엔 사실 좀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이나 차나 옷이나 이런 거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크게 들지만 한 끼를 좀 사치스럽게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국방이 유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끼던 분들이 이제 먹는 거에조차 돈을 아껴야 되면 못 먹으니까 TV라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자, 뭐 이랬다는 시각도 있고. 저도 사실 최근에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제 팬 중에 이제 여자 그 나이가 좀 젊은 여자 팬이 SNS에 올린 걸 봤어요. 마카롱 3개면 최저시급이라고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나. 마카롱 3개면 이제 최저시급이라는 그 말을 그 SNS에 올렸을 때,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제는 그렇게 좀 먹을 것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이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풍문쇼에서는 거세게 불어왔던 쿡방의 열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스타 셰프 열풍, 누구입니다. 사실 스타 셰프 열풍이라고 하면 여기 홍석천 씨가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야 뭐 워낙에 실력 있는 셰프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곳에 옆에 숟가락 하나 싹 얹어서 네. 불닭 소스 올렸겠죠. 따뜻하게 한 1년 약삭 빠르게. 약삭 빠른 캐릭터로 잘 얹었죠. 예. 아니 근데 그 원래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방송이 여러 개의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서 어디에서 저렇게 많은 셰프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 발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유명한 음식점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방송에 나올 줄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제 냉장고를 시작할 때 이제 셰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분은 방송에서 뭐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분은 또 말을 잘 할 수 있는, 또 이분은 또 훈남인, 기럭지가 좋고 뭐 이런 여러 이런 그 기준으로 됐는데 저도 이제 이원일 셰프 같은 경우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한식을 잘하는 젊은 셰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원일 셰프라든가 또 이찬호 셰프 같은 그 프렌치인데 좀 경력이 좀 특이하신 이런 분들을 좀 소개해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제가 좀 뭐 자리를 놔주긴 했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거기에 나왔던 셰프님들이 다 각기 다른 스타일의 그런 종류와 또 비주얼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냉부에서 최연석 셰프의 대타로 나온 분 아니냐라고 그냥 흔히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무려 2002년 지금부터 19년 전에 SBS 생활의 달인에서 이미 달인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 이색 경험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사실 그 열풍에 이어서 셰프와 또 스타들의 열애 그리고 또 결혼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셰프는 스타를 좋아해입니다. 빠밤. 사실 최근에 연예계에선 유난히 셰프와 여자 스타들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저도 들은 소문인데 이제 셰프들이 방송에서 유명해지면서 여자 연예인들하고 소개팅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제의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리집을 좀 운영을 좀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요리집을 이제 안 한 게 없어.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그 본인이 좀 괜찮다고 싶은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손님이 오시면 서비스가 많이 뭔가 이렇게 조금 달라져요 행동이. 싹 포즈랑. 네, 이렇게 좀 바라봐주길 바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최연석 셰프의 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사실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데 요리하고 딱 나와서 근데 먹으면 맛있어. 너무 멋있는 거야 맛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실상을 알아보면 사실 그렇게 좀 어려운 직업이긴 한데 저도 한때 이제 셰프가 직업인 사람을 반해서 쫓아다녔던 입장으로서 그분도 나중에 유명해지긴 하셨는데 네, 궁금해집니다. 그냥 어쨌든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요리라는 것을 되게 전문적으로 해내고 또 한편으로는 주방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남성적인 느낌, 여성적인 느낌 이게 딱 혼재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들과 연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매력이 뭐 연예인들에게도 어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런 남성성, 여성성 혼재된 매력은 제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그러네.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요리 잘하는 남자는 인기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면 요리라는 게 시각이랑 후각이랑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 몸의 촉각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굉장히 센스 있는 남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요리 잘하는 남자는 굉장히 섹시한 남자로들 인식을 많이 하기도 하죠. 맞아요. 실제로 또 셰프와 여자 연예인들이 결혼한 경우도 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커플 가운데 얼마 전 한 커플이 불미스러운 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바로 이찬호, 김세롬 커플입니다.
네, 이찬호 셰프 하면 아티스트 셰프로 유명한데 플레이팅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프렌치 셰프라서 그런지. 많은 셰프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좋은 요리를 선호하시지만 특히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감각이 좀 더욱더 뛰어나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예술적 감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집안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가족분들이 다 예술에 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아버지는 조각가셨고 어머니는 의상 디자이너, 동생은 보석 디자이너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술이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현대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서 좀 그림 같은 요리를 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찬호 셰프가 명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림은 남지만 요리는 남지 않는다. 대신 순간적인 느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고요. 뭐 이찬호 씨에게는 요리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찬호 셰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라텍스 장갑이에요. 라텍스 장갑 왠지 이찬호 셰프가 요리할 때마다 재료가 바뀔 때마다 이 장갑을 끼는 바람에 이제 그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위생적 관념이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찬호 셰프는 이제 위생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부 요리 재료에 굉장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라텍스 장갑을 꼭 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힘들겠네요. 반전인 것 같아요. 식재료를 만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알러지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찬호 셰프는 딱 봐도 체격 같은 게 많이 생긴 게 운동선수 같고 오히려 그 체격에 그렇게 섬세하게 한 게 더 반전이었거든요. 방송 중에. 저도 약간 그랬던 게 약간 손이 약간 두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반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찬호 셰프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찬호 셰프를 처음 제가 이제 케이블 TV에서 했던 요리 프로그램이 훈남 셰프를 찾아가는 뭐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저희가 발굴한 셰프가 이찬호 셰프예요. 그래서 제가 MC여서 처음으로 거기 그 가게를 갔는데 사실 이찬호 씨처럼 생긴 스타일이 전혀 뭐 저는 그냥 동생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딱 칼을 잡고 요리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거는 새롭게 보는 공연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다 와인 이야기를 이찬호 셰프가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냥 넉다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마 그 김세롬 씨도 그 순간에 훅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술 요리로 각종 방송 활동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찬호 셰프. 그런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슈퍼모델 출신 방송인 김세롬 씨입니다. 네, 김세롬 씨는 슈퍼모델 출신 제 후배이기도 한데 2004년도 슈퍼모델로 데뷔를 해서 각종 예능에서 MC와 패널로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고 아주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저는 김세롬 씨랑 그 순위 정하는 여자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을 당시죠. 저희 남편이 남자친구이던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남자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김세롬 씨는 대부분 매 회 때마다 와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만큼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에 대한 조예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최근까지 사실은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 방송을 같이 하면서 늘 김세롬 씨를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랑스럽고 되게 그 로맨틱한 걸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좀 귀엽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요? 맞아. 이게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 똑같아요. 언니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되게 소녀 같은 감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참 보기 좋았는데 사실 안 좋은 소식을 좀 듣고 나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좋은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사실 이찬호 셰프와 김세롬 씨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지난 12월 23일에 전했어요. 약 1년 4개월 만에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
소속사의 발표는 뭐 이랬습니다. 각자 직업이 다르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나 성격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별거 기간을 거치다가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으니 뭐 고민 끝에 이제 한 선택이니만큼 뭐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나 뭐 악의적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롬 씨랑 작년까지 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달 됐죠? 1년 1년 4개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초창기 때 방송을 같이 했었어요.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대기실을 같이 썼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결혼하니까 좋니? 라고 했더니 빨리 하라고 언니도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연애하는 것 같고 참 좋다라고 되게 밝은 표정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그 표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두 사람이 만남부터 결혼까지 많은 화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기간도 짧았어요. 네. 4개월 만에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발표를 했는데 원래 두 사람이 이제 김세롬 씨는 이제 모델 지인을 통해서 이찬호 씨를 만났고 주로 이찬호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났는데 좀 뭐 몇 번 만나면서 가까워졌을 때 이찬호 씨가 김세롬 씨한테 여자로 만나지 않겠다, 친구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세롬 씨 입장에서는 여자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처럼 벽 없이 아주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백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애 기간이 짧고 빨리 결혼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식도 좀 특이했습니다. 뭐 보통 뭐 스몰 웨딩 이제 최근에 들어서 스몰 웨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자기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지인들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불러서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 반지 하나만 예식 그걸로 이제 선물로 주고받았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양가 부모님이 이 결혼식 당일날 상견례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사전에 상견례가 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 아주 특이하게 결혼식. 또 너무 놀랬던 게 당일날 결혼식 날 예. 상견례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미리 몇 달 전에 하거나 보는데, 그러잖아요. 김세롬 씨 얘기로는 상견례 자리가 좀 어색한 분위기고 또 양측이 살짝 서로 간도 보는 것도 있고 약간 밀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차피 두 사람 너무 좋아하고 TV에서도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뭐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밀당 없이 바로 본론으로 그냥 바로 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뭐 저도 이런 방법이 나쁠 것 같지 않네요. 근데 이건 사실 이런 형태 결혼식이 나오는 거는 제 친구들 결혼하는 사례 봤을 때 양가에서 반대하는 결혼일 경우가 굉장히 아니라니까 너. 아니 제 친구도 좋아했으니까. 제 친구도 그래가지고 부모님 간에 상견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 승낙 못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이날 할 테니까 올 테면 오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나타나는 결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돈을 많이 지원받지 않을 거면 네. 사실 파격적이고 약간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이 방식 자체는 되게 김세롬 씨 답다는 생각은 들어요. 외국 스타일 좋지 않나요? 신세대 같았어요. 네. 이 김세롬 씨의 결혼식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파격이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파격이 있어요. 사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고요. 이건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신혼집도 없었던, 그 결혼 초기에는 없었던 걸로 밝혀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결혼식도 김세롬 씨는 그냥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을 왜 안 하지? 일각에선 괜한 오해를 또 살 수 있어서 조촐하게 그냥 좀 조촐하게 하자라고 해서 한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각자의 집에서 그럼 생활을 한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혼 후 몇 달간은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세롬 씨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결혼식은 굉장히 조촐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신혼집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서로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같이 살게 된 거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 후에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이혼까지 거치면서 고작 이제 신혼집에서 산 기간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빨리는 살고 싶은데 그 과정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고 또 약간 순서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정말 그 둘만의 사랑만큼은 굉장히 불꽃 튀었나 보네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남자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다가 이렇게 신혼집이 있으면은 그때 옮기는 건데 왜 양쪽으로? 근데 한호 그러기에는 셰프가 혼자 살고 계셨나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여자 연예인이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짐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나도 일은 해야 몸만 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상대 이제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스몰 웨딩도 했고 또 이제 2달 후에 집에 가더라도 그런 불편함도 감수할 만큼 사랑을 했는데 결론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김세롬 씨는 좀 보이시한 면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이찬호 씨는 좀 아티스트 셰프답게 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좀 그런 반대적인 성향이 서로 좀 잘 맞는 성격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합니다. 네. 뭐 사실 둘이 좋은 관계일 때야 뭐 웬만한 허물은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건데 이제 파경, 이제 협의 이혼 단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김세롬 씨가 이제 과거 어떤 본인의 그런 그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이찬호 셰프하고 둘이 연애할 때는 정말 매일 그렇게 살갑게 자기 그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음식도 해주고 이랬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좀 워낙 일개미로 이렇게 한가는 소문도 나 있습니다. 이찬호 셰프가. 그래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김세롬 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같이 놀아주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이 커플 같은 경우는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이 많이 번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궁금증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많겠죠.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 이혼했다 뭐 이렇게 알려진 초반에 제일 많이 이제 있었던 의견은 동영상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죠. 이혼을 하게 된 동영상이요. 네. 지난해 5월에 일명 이찬호 동영상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저희도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죠. 이 동영상은 13초 길이로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찬호 셰프로 의심되는 추정이 되는 한 남성의 무릎 위에 체구가 좀 작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뭐 다정한 포즈를 취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사면서 그럼 이찬호 셰프가 지금 김세롬 씨를 두고 외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이 일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주. 저기 제주도에서 작년이죠. 그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인가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5월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디프리 장소에서 저렇게. 어린 아이 아닌가요? 난 맨 처음에 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이찬호 셰프가 굉장히 체격이 크다 보니까 성인 여성인데 좀 작게 보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애 저도 맨 처음에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마 문제가 될 몰카 형식으로 저렇게 뭐 와인을 마시고 촬영을 있는 것 했겠죠. 뭐 술을 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자리죠. 뒤풀이 현장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이찬호 씨가 어떤 해명이 있었나요?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제 페스티벌의 뒤풀이 장소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였고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이제 그 이찬호 셰프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다, 일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죠. 그냥 친한 여자 사람 친구를 술김이라고 해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밀착된 자세를 취한다는 게 자체가 대중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뭐 어쨌든 문제가 됐으니까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리고 사실 무근이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안 알려지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찬호 셰프인 걸 알아보고 이제 몰래카메라를 찍으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아마 부인은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근데 그 영상도 보고 놀랐던 게 이찬호 셰프랑 같이 자리한 사람이 찍은 각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다른 테이블에 그 알바생이었나요? 알바생이라고 앞에서 이제 찍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본인인 김세롬 씨가 직접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난감했을 것 같은데 입장이 어땠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부부의 일은 부부의 일일 뿐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김세롬 씨를 엄청 걱정했었던 여론이 형성이 됐었는데 김세롬 씨는 근데 참 침착하고 대범하게 SNS에
이찬호 셰프와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의미 없으니 해석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담긴 사진을 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도 했고요. 또 왜곡 이런 거 하지 마, 나 사람이야 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어떤 답글도 기사도 하지 말자, 나 띄어쓰기도 했어, 뭐 댓글 달 수 있는 게시물 내일 줄게 라고 뭐 덧붙이면서 나의 일이니 어떤 누구도 뭐 상관할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옆에 와이프가 있는 상황에서과 와이프가 없이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요. 실제로 김세롬 씨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 친한 여자 지인을 이렇게 무릎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것 쉽지 같아요. 않은 일이죠. 제가 남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내도 무릎에 안 하는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도 부부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는 있는 아닌 것 데서 남편 무릎 위에 앉아갖고 막 아무리 그런다고 애정 표현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그렇죠. 좀 남들 눈에 보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이어서 만약에 내가 좀 약간 술이 취해서 그런 술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치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저희 부부끼리도 조금 쉬운 행동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무릎 위에 앉는 행동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그 여자분이 무릎 위에- 호감이 있었던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릎 위에 앉는 것도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저는 그 손의 위치 손이 이렇게 안고 있지 않았나요? 한쪽 손에 네. 이렇게? 되게 많이 충격. 그거 안 앉으면 옆으로 떨어져요.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이찬호 셰프가 약간 억울할 수 있겠다는 본인도 그냥 술이 취했고 여기도 술 취했는데 그냥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찬호 셰프다 유명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뭐 이렇게. 아니 않는단 말이에요. 말도 되죠. 그런 경우도 김지민 용납할 수 씨는 없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지민 씨 같은 경우는 친한 이성 친구 무릎 위에 앉을 수 있나요? 그날부터 1일이죠. 김지민 씨처럼 사실은 정말 호감이 가서 그분한테 정말 그날부터 1일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감이 가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만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자리가 오로지 이찬호 셰프랑 그 여성분 둘만 딱 있던 자리라면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다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건 그때 이병헌 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돼 있던 있는 자리였고 거고. 그다음에 이찬호 셰프는 그때 굉장히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근데 정말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건 여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남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는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영화 제목에 아니에요. 무릎과 무릎 사이만 해도 굉장히 뭔가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무릎이란 자체는요 느낌이 어감 자체가 굉장히 섹슈얼한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 그 그건 자세 좀 못한 것 자체가- 같고 다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그 체구가 작은 여성이 너무나 몸무게가 정말 적어요. 네. 뭐 아주 가설입니다만 그래서 야 몸무게 40kg도 안 된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무게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를 들어보고 뭐 이러다가 야, 이찬호 셰프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하니까 한번 앉아봐 뭐 이렇게 정현진 말도 안 그렇게 놀아요? 되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선을 넘은 거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전 솔직히 영상 길이가 13초 이 정도였잖아요. 네, 짧다 짧죠. 보니까 사실 그 앞뒤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술 먹고 뭐 정윤희 씨가 했던 얘기의 맥락처럼 그냥 뭐 합의된 상황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할게요. 네. 우리 남편하고 알죠? 네. 우리 남편이 이종욱 씨 옆에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준서가 그럼 무릎에 앉는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죠 저는.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유부남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데 문제는 사실 뭐 이때 이제 세롬 씨가 그렇게 막 고민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괜찮다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진짜 넘어갈 수 있었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네티즌과 또 너무나 많은 기사에서 막 정말 파렴치한 행위 막 이런 것들로 몰고 갔고 또 댓글에서도 많은 상처를 세롬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냥 개인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된 것도 있었죠. 그런데 파경의 원인이 이찬호 셰프의 동영상 때문은 아니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김효성 기자님? 사실 많은 분들이 이찬호, 김세롬 커플이 이혼을 했다면 그 이유는 동영상 때문이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풍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혼의 이유, 김세롬의 폭력성 때문이다.
한 남성이 한 여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이제 어느 날 아침 정말 SNS로 정말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 속의 남자가 이찬호 셰프고 그 여자가 김새롬 씨다라는 추측성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저기 영상이 있네요. 뭐예요? 발로 누워 이렇게 있는 차고 발로 차는 거죠. 저게 한 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캡처해서 한번 봤어요 얼굴을. 그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그 헤어진 순간을 아니야? 캡처해서 딱 봤는데 저렇게 저 볼 때 때, 지금 네, 지금 저럴 때. 이 영상을 보면 네. 영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짧아요. 네. 소리도 다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서 있는 여성의 그 키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얼핏 지금 이 풍문으로 김새롬 씨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네. 반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근데 저 영상 보면서 저거 진짜 저도 김새롬 씨인지 딱 이렇게 얼굴 들이다 봤는데도 솔직히 모르죠. 확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아까 최현진 씨도 그냥 농담에 얘기했지만 최현진 씨라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나중에 최현진 씨가 결혼해가지고 단발 비슷한 나야. 여자를 그리고 단발.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유포됐을 때 저 기억나는데 아예 김새롬 씨라고 다들 이렇게 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애초에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논란이 커진 거는 사실 이혼 발표 직후에도 김새롬 씨의 SNS는 공개였어요. 네. 별다르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 영상이 막 돌아다니는 그 시점에 바로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진짜 김새롬 씨가 뭐 때리는 그런 영상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더욱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혼을 둘러싼 루머는 더욱더 확산됐죠. 그러니까 김새롬 씨 SNS에 아마 이찬호 셰프의 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보면 찬호한테 안부 전해라. 그리고 내 친구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죽는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걸 진짜 다행으로 알아라. 나 정말 오래 간다.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 댓글 달린 직후에 SNS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만약에 이제 이게 폭력 영상이 맞고 그 영상의 주인공이 김새롬 씨가 맞다면 이 폭행이 처음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이어졌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영상 속의 주인공이 이런 논란 때문에 김새롬 씨의 과거 발언들이 세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 그 영상 속 여자가 김새롬 씨라고 추측이 되면서 김새롬 씨의 음주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김구라 씨가 김새롬 씨가 술을 정말 많이 마신다. 일주일에 7일을 마신다. 남편 이찬호 셰프도 마신다라고 폭로를 한 게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죠. 또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좀 남편이 싫어하는 주사가 있다라면서 술을 마시면 애교가 좀 더 심해진다. 근데 이게 남편뿐만 아니고 다른 남자들한테도 애교가 좀 심해져서 남편이 내가 술을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새롬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말했던 말이 다시 한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예전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따귀를 때리고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아니 근데 그 방송할 당시에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패널이었는데 주제 자체가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바람난 장면을 봤을 때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싸다구를 선사한 적이 있다. 뭐 이런. 뭐 사실 남자친구의 뺨을 때렸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폭력성이 있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말이 안 되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굳이 방송에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때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얘기했을 만큼 어쩌면 폭력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이제 와서 해볼 수밖에 아니에요. 없는 거죠. 폭력을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떤 이유가 주어졌을 때가 전제였었죠.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럼 바람 피는 것은 맞을 짓인가 이런 논리로 계속 어디까지가 맞을 짓인가 이런 솔직히 얘기를 하게 화가 되는 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분노의 표출은 유일한 게 뺨 한 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가인 씨 혼신의 힘을 담아서.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거죠.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헤어지지 아니 헤어질 거면 왜 않으려면 때려요? 아니 헤어질 거면 왜 때려요? 맞아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되게 좋게 본 게 김남현 씨를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할 테니까 때리는 거다라는 걸로 안 때리는 내려앉죠. 거죠.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어쨌든 되죠. 폭력은 안 된다라는 의견과 네, 네. 또 너무나 화가 나서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 분노가 뺨으로 또 표현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또 네. 표현하는 여러 가지의 또 의견이 있네요. 사실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잘 살았으면 앞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지만 지금 이혼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발언들이 이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는 것인데 이번에 어떤 이런 뭐 뺨을 때렸다 이런 발언들, 뭐 술을 뭐 몇 번 마셨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괜히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세롬 씨가 아니야 맞지 않아라는 추측에 좀 의견을 더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 거죠. 뭐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늘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당사자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댓글을 하지 않으면 더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멘트를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뻔한 멘트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멘트를 받고 싶은 건데 일체 지금 언급이 지금 소속사 쪽에서는 언급이 없었고 김세롬 씨는 당시에 이제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게 이 협의위원 얘기가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23일인가요? 아마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사흘 뒤에 김세롬 씨가 이제 네이버 캐스트에 그 에어키스 캠페인인가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 지인, 같이 활동했던 연예계 지인을 향해서 정말 나 괜찮느냐? 너무 평소에 걱정해서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괜찮느냐 이거는 이제 이번 그 논란에 대한 걱정거리를 스스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 괜찮다. 괜찮다면 뭐 늘 나를 걱정해주는 우리 형 남성입니다. 우리 형 고마워. 이렇게 김세롬 씨가 이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이찬호 셰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그 동영상이 한번 휙 돌고 난 다음에도 이제 방송은 거의 다 하차를 했지만 본인의 레스토랑에서 이제 자신의 원래 본업에 더욱더 전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그 이혼 발표 후에도 여전히 크게 다를 거 없이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셰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찬호 씨나 김세롬 씨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한다면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고 스스로의 그 사실은 그 아픔을 치유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픈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불미스러운 일로 안타까운 파경을 맞이하게 된 이찬호, 김세롬 씨 저희가 좀 믿고 그 두 분이 상처 치료할 수 있게 좀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찬호, 김세롬 커플에 이어서 또 다른 스타 셰프와 연예인 커플이 있죠. 네, 바로 배우 김지우 씨와 레이먼 킴 셰프 부부입니다. 아, 제가 이 두 부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배 아파, 짜증나요, 막. 네. 너무 달달해서. 모노드라마 찍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달달해서. 왜냐면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이제 비슷하기도 하는데 저희 남편과 좀 비교했을 때 너무 달달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배 아파요, 막. 로맨티스트.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다면서요. 네, 지난 2012년 케이블 프로그램 중에 뭐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레이먼 킴 씨가 김지우 씨에게 유난히 많은 독설을 쏟아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비뚤어진 애정 표현 아닐까요? 똑똑하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아니, 거예요. 이런 거 어떤 독설이었죠? 당시에 그 곱창으로 만든 요리를 했는데 이제 곱창을 딱 먹어보더니 너무 질겨서 내일 아침까지 씻겠어요. 이런 조금 자극적인 독설을 했다고 합니다. 곱창이 다 질기지.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키치파이트 하던 중간에 이제 회식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전에는 심사위원하고는 심사평만 들었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먼 킴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옆에 앉아 있었고 김지우 씨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셰프님은 그 여자친구 없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전 독신주예요.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좋잖아요. 지우야 인사해. 셰프님 김지우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장난하면서 우리 이제 소개팅 하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또 뭐지? 그랬는데 그날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레몬 셰프가 김주희 씨를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사랑의 감정이 깎인 것 같아요. 김관 씨가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켰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사귀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사귄 거 아니에요? 몰라.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칭찬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남들이 어머 둘이 혹시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했는데 그때 안 울었던 여자 연예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조차도 한번 울었어요. 어머. 너무 속상하게 말을 하니까. 김가연 씨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상상했어요. 보통 얘기가 아닌데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유, 분해서 울었죠. 알 가르면서 이렇게. 네, 어쨌든 자신한테 이렇게 독서를 날렸던 레이먼 킴하고 사귈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레이먼 킴 씨가 김지우 씨한테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 레이먼 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가면서 일일이 다 챙겨주는 그런 김지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연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맞아요. 그쵸. 쉽지 않죠. 네. 또 있어요. 그 레이먼 킴이 이제 원래는 그 김지우 씨를 만나기 전에는 독신을 고수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네. 만나서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 그 사귀는 도중에 레이먼 킴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난간에서 좀 추락해가 좀 다쳤다고 그래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김지우 씨가 무려 한 달 동안 간이 침대에 머물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간호를 했고 사실 뭐 연인 사이에 얼마든지 이렇게 간호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한 달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결혼을 평생을 이어자고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결심을 아프거나 좀 본인이 힘들 때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은 그 끌리나 봐요. 예. 네.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해야 감기라도 돼요. 걸렸으면 좋겠어. 아프라고. 뭔가 그때를 공략합시다. 아프라고. 김지우 씨가 방송에서 밝히기로는 본인이 금사빠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다라고 밝힌 거 보면 좀 사랑에 있어서 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레이먼 킴 씨를 보고는 만난 지 7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와. 바로 고 근데 이들 부부가 이슈 메이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누리꾼들과 욕설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설전이 있는 정도는 봤는데 이게 욕설을 한 건 거의 못 봤는데. 이게 2015년 3월에 있었던 건데 그 레이먼 킴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뭐냐면 레이먼 킴이 어젯밤에 누군가 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상한 댓글로 써가지고 레이먼 킴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욕설 파문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분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을 보면은 요리하실 때만큼은 반지를 빼고 해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생 철저히. 셰프님 TV 나올 때마다 옥의 티가 보여서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레이먼 킴이 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이제 아빠다. 결혼 후에는 결혼 반지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패션 아이템도 아니고 이 약속의 증표이고 내 몸의 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빼겠느냐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레이먼 킴 씨가 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SNS를 한번 들어가 봤대요. 가보니까 그 보낸 사람도 요리를 하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열이 딱 올랐나 봐요. 이봐요, 너나 잘하세요. 값도 안 되는 게 설레발 치고 계시네. 니는 나가서 반지 빼고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난 결혼 반지 끼고 장갑 끼고 일할 테고 방송에서는 계속 손 씻고 일할 테니까요. 라고 일침을 가했고요. 이어서 스패츌라로 옥수수를 털어불랑 하고 하는데요. 사실 레이먼 킴 입장에서는 뭐 사랑하는 아내와의 어떤 결혼 후에 결혼 반지 뺄 생각이 없고 그걸 얘기한 그 사람이 또 셰프이기 때문에 또 셰프가 셰프 마음을 또 몰라줘서 오게 되는 또 그런 기분. 여러분들은 이 논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요리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기사나 이런 댓글이나 뭐 그런 걸 살펴보면 손톱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요리 프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손톱은 다 뭐 지우거나 네일 아트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MC였던 소유 씨나 뭐 지금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바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누리꾼들. 조금 저는 반지를 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셰프의 자유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 어떤 뭐
식당에서 그렇게 반지를 끼고 하는 것까지는 누가 뭐 문제를 삼을 수 없겠습니다만 방송에서 한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뭐 스패츌라라는 게 이제 그 주걱 같은 거잖아요. 그 주걱으로 옥수수를 털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누가 봐도 이건 좀 과했던. 그러니까 레이먼 킴 씨가 조금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좀 지킬 걸 좀 못 지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제 남습니다. 생각도 좀 비슷해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그냥 보통 일반인들의 가벼운 의견이 아니고 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먼 킴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그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말 그대로 또 그 지금 스패츌라 얘기했지만 그것도 요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란 말이죠. 스패츌라로 옥수수 털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욕설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대응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 댓글을 달았던 분도 셰프고, 네, 레이먼 킴 역시 셰프이기 때문에 셰프들끼리의 어떤 뭐 자존심을 건 뭐 서로의 어떤 그 설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 사실 소소한 것까지 지적당하는 건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김지우 씨는 뭐 어땠을까요? 사실 레이먼 씨 독설에 대한 논란이 사실 이번 뭐 이뿐만 아니고 종종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지우 씨가 나도 평소에 남편에게 독설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있는데 이게 또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지우 씨는 SNS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 모든 화살을 안게 됐다. 미안하다. 자신의 좀 아픈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타와 셰프 커플입니다. 최근 들어서 셰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스타와 셰프 커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 저는 이제 약간 바쁜 스케줄 외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 해주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활 속에 어떤 멋진 셰프가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뭐 이렇게 다가와 준다면 어떤 여자라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이 셰프면요, 이렇게 와이프가 일하는 현장에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줘요. 뭐 이렇게 레몬 셰프도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백종원 씨도 그렇고. 근데 백종원 씨도 진짜 매일 아침마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본인이 먹기 위해 만드는데 겸사겸사 하나 더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 셰프의 이제 스타성이으로서 이제 이 어떤 위치가 끌어올려지면서 같은 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판이 같기 때문에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셰프랑 한번 사귀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비즈니스적인 만남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셰프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요리도 예술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해주는 면이 있고요. 또 요리사들이 또 은근히 몸이 좋아요. 뭐야 이거는? 아니, 얘기가 튀잖아. 개인 취향. 아니 개인 취향. 아니 제가 얘기가 튀잖아 갑자기 이렇게. 아니 왜 몸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체력이 해보니 필요해요. 뭐 피클 한 박스다. 이게 엄청 무거워요. 이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왜 등심 든다 그러지? 세상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막 들고 고동근. 아니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그 좋았어요. 셰프들 보면 남성이 많은 이유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기보다는 남성 셰프가 더 많은 이유가 그렇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들었어요. 셰프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거의 다 조곤조곤하게 화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또 감정을 다스리는 비즈니스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마음 편해서라도 계속 그런 데 가서 뭐 꼭 좋은 밥을 먹고 싶지 않더라도 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자주 가는데 사실 홍석천 씨도 가보면 솔직히 뭘 하는지 밥집을 하는지 주막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모. 가끔 가면 주모. 저도 그냥 저희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주모 만나는 기분으로 이제 석천 씨 가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 연예계 종사하는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감수성도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한 직업인데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직업이 바로 셰프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스타와 셰프들의 만남, 앞으로 또 다른 커플의 아름다운 만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 셰프의 지난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방송에 나온 셰프들의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레이먼 킴을 되게 일찍부터 알아서 그분이 하는 모든 식당에 다 갔어요. 당시에 이 브런치가 확 유행할 때 정말 그 영업시간 내내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 데리고 이제 제가 단골이 됐더니 이제 좀 더 저희가 가면 반찬 하나라도 더 갖다 주시고 그렇죠. 신경 써주시고. 샐러드 하나라도 더 주시고 뭐 그렇게 했죠. 저는 뭐 얼마 전에 그 박나래 씨랑 이연복 셰프가 하는 중국집 네.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이제 저희 왔다고 술을 되게 귀한 술을 갖고 오셔서 선물도 주시는데 정말 이렇다니까. 정말 친하게 박나래만 주더라고. 나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셰프와 여자 연예인이 뭐 이연복 셰프는 아니지만 예약 안 되는데. 다른 식당인 경우 만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렇다면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이렇게 모두가 다 사람이 북적북적한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죠. 맛없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얘기 나온 저희는 이제 식음료 쪽 취재하는 정말 먹으러 가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유명하지만 다시는 먹으러 가지 않고 한번 먹고 나와가지고 바로 1시간 뒤에 김밥 먹어야 됐었다고. 그만큼 양도 적고 비싸고 몇 명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 가게 아니에요.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그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이미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맛이 없을 때는 그 실망감이 그렇죠. 두 배. 2배, 3배 이상 큰 거죠. 맞아. 그렇다면 어쨌든 스타 셰프가 대중에게 관심도 갖지만 문매를 맞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풍문은 바람 잘 날 없다. 논란의 중심에 선 셰프들입니다. 빠밤. 사실 요즘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젠 예능의 신으로 우뚝 선 백종원 씨입니다. 백종원 씨는 정말 이 요식업계의 대부라고 불리고 뭐 백종원 씨의 가게로만 브랜드로만 되어 있는 골목 길이 형성되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뭐 디저트 다 먹어도 뭐 다 가능하다. 그 풀코스로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걸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식자재 도매업 및 프랜차이즈 회사인 더본코리아를 소유하고 있는데 총 27개 음식점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426개의 국내 매장이 있고요. 30개의 해외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무려 1,238억 6,200만 원. 진짜 많다. 1,238억. 1238억이면 많은 거죠, 홍석천 씨.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홍석천 씨도 매출이 대단한 되게 거죠. 많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정말 몇 천억이세요? 아니 정말 저는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사실 장난 아니다 이거. 저는 정말 피라미드죠. 어쨌든 1,238억의 가맹점 매출이라고 하면 뭐 식자재 납품 정도만 생각해도 뭐 한 20-30%만 따져도 몇백억이네요. 지금은 뭐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만 역시 뭐 요식업계 대부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정 프로그램만 뭐 6개 이상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아마 고정 프로그램 2개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프로그램도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진짜 아름다운 아내 또 이제 토끼 같은 자식이 있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고 또 광고도 하니까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백종원 씨의 그 더본코리아의 매출액은 최근 그러니까 방송에서 히트를 치면서부터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1,238억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1,000억대가 넘은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백종원 씨는 뭐 요식업으로 완전 성공한 분인데 이 백종원 씨도 17억 빚을 질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17억의 빚을 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그 점을 보면 항상 늘 점괘가 100이면 100, 해외를 누비를 팔자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0% 무역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건축 자재를 수입하는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처음엔 잘 됐는데 IMF 직후에 이제 이게 좀 안 되려고 보니까 좀 사업이 쫄딱 망했고 17억이라는 그 빚을 졌는데 어쨌든 그 한 번 그 실패를 맛봤던 그런 그
빚더미에서 일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네. 이 17억이나 되는 빚더미에서 어떻게 재기를 했는지 궁금해요. 당시에 이제 17억의 빚을 안고 식당을 차렸고 그 식당을 차리면서 모토가 뭐냐면 그 식당 아니면 없는 음식, 거기 아니면 못 먹는 음식, 이런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늘게 됐고 이제 성공의 케이스로 갔는데 지금은 빚 17억에서 매출액 700억이 넘는 그런 정말 승승장구하는 식당을 키워낸 거죠. 백종원 씨가 그래도 성공의 가도로 달리게 될 수 있었던 그 요리 중에 하나가 우삼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삼겹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에 이제 얇게 썬 소고기 삼겹이라고 해서 이제 뭐 차돌도 아니면서 그런 이제 약간의 간장 양념이 된 그런 우삼겹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엄청난 열풍이었어요. 이 우삼겹의 열풍이. 저는 원래 그 우삼겹. 이름이 있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백종원 씨 때문에 나온 이름이라고 맞아요. 몰랐거든요. 백종원 씨 개발은 그러니까 우삼겹과 7분 김치찌개였나요? 네네. 돼지김치. 딱 그의 그 궁합이 정말 한때 강남을 휩쓸었죠. 네. 쌈채소 자체도 굉장히 길게 그렇죠. 세팅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느낌이었죠. 17억의 빚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준 요식업. 현재 백종원 씨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씨의 음식 사업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바로 영세상엔을 올리는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저도 뭐 들어는 봤는데 제가 아는 백종원 씨, 개인적으로 아는 백종원 씨는 진짜 예의가 되게 바르세요. 예의가 바르고 일단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잘 챙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찬열 의원이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그 더본코리아, 그곳이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때 거론이 된 거죠. 2015년 1월에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그거에 따르면은 도소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정이 해제되고 대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업에서는 400억 이하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봐주니까 사실 이거 백종원 씨 하는 사업 아까 1,200억대 매출 뭐 그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음식업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적합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랜차이즈 본부다 보니까 이걸 도소매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백종원 씨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를 한 건데 이게 지금 3년 평균을 보게 돼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얼마였느냐, 매출이 얼마였느냐인데 그게 지금 한 9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 980억 정도라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1,000억 기준을 벗어나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어떤 그 사업을 확장하는데 규제가 상당히 좀 없는 상황이죠.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대기업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년 매출 평균 하다 보면 그 전까지 980억이었는데 분명히 1,200억, 1,300억 이렇게 넘어가면 아마 평균해도 아마 1,000억을 넘어가니까 어쨌든 아마 대기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정에 따른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긴 한데 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중소기업 지위를 누리면서 세제 혜택까지 이렇게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불만을 가졌던 건 확실하고요. 특히 이제 과연 이 프랜차이즈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게 이걸 식당으로 봐야 될 것이냐, 식당 영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소매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근데 직영점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음식 재료 납품은 이건 도소매업으로 보는 게 맞다는 그런 견해들이 좀 높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더본코리아가 관련 법령, 아까 지금 뭐 요식업 관련돼서 혜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 관련 법령을 어긴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서 해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바로 그 골목 상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 이게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백종원 씨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종원 씨가 이 부분에서 해명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모든 거를 자기가 직영을 해서 자기가 싹쓸이를 했다는 그러면 자기는 정말 돌을 맞아도 싸다 사람들한테 그 직영점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프랜차이즈고 다 점주가 따로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 매출액을 자기가 다 독식을 하고 있다. 골목 상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비유를 하기를
일반 식당들이 그냥 독학으로 대학을 가는 거라면 자기네 그 가맹점주들은 학원을 좀 다녀서 대학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노하우를 좀 배워서 내 명의의 가게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이 뭐 1000여 개가 넘는 가맹점들 가운데 이 정도로 가맹점이 많은데 불만의 목소리가 요 정도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종원 씨 운영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렇게 크게 뭐 갑질을 많이 한다거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한테서 가맹점이 된 분들, 프랜차이즈 실제 참여하는 분들 같은 불만이 적은 편인데 결국엔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비판하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과 비슷한 곳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 큰 돈 벌 거 놔두고 요 작은 돈 긁어먹으러 오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냥 내가 법대로 돈 버는 건데 뭐 무슨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또 여러 계층 간의 이해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마트의 PB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가요? 마트의 PB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막 PB 상품의 그 브랜드 종류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부 식품 업종들이 있어가지고 영세 규모의 공장들이 버틸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적합업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참 영향은 분명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집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상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백종원 씨가 하는 체인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먹는 거는 소비자들이 맛없는 데를 갈 이유는 없거든요. 맛있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가 경쟁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긴 그러니까 하겠죠. 백종원 씨가 처음에 아까 말했던 신 어떤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뭐 우삼겹이란 이런 게 나왔을 때랑 요즘 들어서 백종원 씨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처음에 가격 경쟁부터 후려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사실 미끼 상품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상인데 경쟁이죠. 옵션이 늘어난 거니까 괜찮은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문제는 다른 셰프들과 백종원 씨가 차이점이 다른 셰프들은 약간 뭐 홈쇼핑을 더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편의점에 뭘 더 많이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실제 사람들이 치매를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옵션이 정말 늘어난 느낌이었고 그냥 CF를 더 찍는다 뭐 이런 방법이었는데 백종원 씨는 가맹점이 확 늘어나면서 그것이 실제로 영업에 피해를 받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의 차이 때문에 결국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잘 된 게 문제가 아니었나. 백종원 씨의 논란, 비단 음식점에 관련된 논란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무슨 사건인가요, 김효성 기자님? 네, 바로 여배우 A 씨의 백종원 협박설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긴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지난 7월에 알려진 일인데요.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요. 여배우 A 씨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구청에 신고를 하는 뭐 등의 행동으로 돈을 갈취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A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뭐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되게 빨리 일단락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협박을 당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A 씨가 2014년도에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배탈이 났다라고 하면서 요구했던 돈이 600만 원이었다고 해요. 맞네. 이제 A 씨가 이렇게 600만 원을 요구한 이유는 나름의 또 이유는 있어요. 당시에 본인이 대학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배탈이 난 바람에 못했다 하면서 총 5천만 원 가량의 손해가 났으니 나에게 600만 원을 달라라고 주장을 한 일이 있었죠. 배탈이 났다고 600만 원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죠. 예, 그러니까 기사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출동을 해서 이 여배우가 누군지 찾아냈어요. 출동을 했네요 또. 예, 근데 모델 이제 출신인가 봐요. 최우진 씨 아니에요? 가지가지 하셨군요. 배탈 났어요?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최혜진 씨. 예, 근데 이제 톱스타는 아니었고요. 전가요? 맞네 맞아. 안 가봤어. 예.
그리고 이제 그 네티즌 이제 찾아낸 그 여배우 A 씨에게 뭐 엄청난 비난 같은 게 많이 쏟아지긴 했죠. 무슨 배탈 한 번 났는데 600만 원 요구하느냐 이런 비판이 좀 많았었고 그때 또 이제 백종원 씨가 한참 인기가도를 또 달리고 있을 때라 뭐 백종원 씨한테 뭐 돈 좀 버니까 이렇게 좀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비난의 시선까지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논란이 좀 커지니까 여배우 그 A 씨라는 분이 이제 직접 해명을 하게 나선 거죠. 여배우의 입장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A 씨가 돈을 받은 거는 맞다고 해요. 근데 합의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합의서도 써야겠죠. 작성을 했고 하지만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식당 점장이 보험이 돼 있으니 편하게 치료를 받으라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치료비였고 보상금은 모두 병원비로만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협박이나 갑질 이런 거 없었다라고 주장했어요. 참 신기하네.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2014년 사건이라면서요. 이게 이슈화됐다는 거는 저는 뭐 사실 A 씨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것 같고 네. 백종원 씨도 크게 뭐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뭐 하는 식당이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뭐 위생 사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백종원 씨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억울했겠어요 양쪽에서. 백종원 씨도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해명을 하긴 했어요. 이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실 모든 가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을 들어놔요. 그래서 그 여배우 와 보험사 측이 다 이렇게 해결된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그 여배우가 돈을 갈취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 여배우가 오히려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논란과 구설수가 많았지만 또 백종원 씨가 간간히 또 기부를 하시는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백종원 씨가 뭐 방송이나 CF에서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들을 뭐 기부했다고 해요. 뭐 기부한 것을 보면 요리 관련 고등학교나 저소득층 환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사실 뭐 정말 방송을 통해서 얻은 인기가 사업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도 보여지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유명인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좋은 영향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계속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김준수 씨도 이런 기부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팬들도 같이 좋은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소리 나는 셰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수의 아내죠. 제일교포 3세로 세계 특급 금수저 집안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 아마 그분의 땅을 안 밟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력가에는 틀림이 없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를 시작했다고들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타 셰프들이 주목받으면서 배경에 대해서도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풍문은 알고 보니 셰프계의 금수저입니다. 빠밤! 정말 억소리 나는 셰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나요, 김미성 기자님? 이분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아내죠. 박리혜 씨인데요. 박리혜 씨는 제일교포 3세로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 전문 요리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요리 전문가이고 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요. 일어, 영어, 불어 등 모두 5개 국어까지 할 수 있는 또 영특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런 재능뿐만 아니고 금수저 집안이라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코리안 특급이라면 이 박리혜 씨는 세계 특급 금수저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세계 특급이요? 세계 특급. 일본에서 되게 크게 그쵸. 하고 네. 계시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일본 개인 세금 총액이 무려 2억 8,170만 엔이었다고 해요. 엥? 이게 수치로 따지면은 전체 국민 중에 상위 76위 그죠. 세금을 낸 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무려 30억입니다. 근데 이게
세금을 30억 낼 정도면 그러니까요. 실제 재산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저도 참 내고 싶네요, 그 세금. 네. 그것도 98년에요. 98년에. 와, 그러니까. 그러게 98년이면. 와. 그 박리혜 씨 아버지 박충서 씨, 뭐 박찬호 씨와 결혼할 당시 엄청나게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 화제를 모았었는데 일본 중앙 토지 주식회사를 맡으면서 일본 부호 32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고 재산만 또 수조 원. 뭐 박리혜 씨가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그러는데 한 가량 받았다고 해요. 박리혜 씨 아버지 박충서 씨, 뭐 박찬호 씨와 결혼할 당시 엄청나게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 화제를 모았었는데 일본 중앙 토지 주식회사를 맡으면서 일본 부호 32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고 재산만 또 수조 원. 뭐 박리혜 씨가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그러는데 한 1조 원 가량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1조 원 하니까 달라요. 좀 네. 이상해. 1조 원. 느낌이 네. 좀 상상이 안 와닿지가 가요. 네. 않네요. 1조 원이면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1조 자산 가졌다고 하는 총수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이 몇십 조일 수 있지만 본인 지분은 1조 되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 뭐 박찬호 씨의 장인인 박충서 씨 보면 재산이 뭐 1947년에 설립된 그 중앙토지회사의 자산 총액이 한 378억 엔,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도쿄 중심가에만 오피스 빌딩 12개, 그리고 임대 아파트 8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사실 박찬호 씨도 굉장히 재력가에는 틀림이 없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박리혜 씨에 비하면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리혜 씨의 아버지가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었죠. 우리 사위가 야구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사람은 참 좋아. 어허. 박찬호 선수 정도면 최고 아닌가요? 최고인데. 여기다 뭐라고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박찬호 선수는 한양대 2학년 때 바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서 거기다 FA 계약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받은 연봉만 거의 8~9천만 달러. 네. 이건 한국 돈으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인데 이런 박찬호 선수를 표현하기를 사위가 야구에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앉아있는 나머지 남성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박찬호 씨도 피레미인 걸로. 피라미.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재산가시거든요. 네, 박리혜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앨리스 키첸이라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요리에 관련한 사업도 많이 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인 어드바이저 자격증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럼니스트로서의 활동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칼럼을 연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 레스토랑의 오픈 프로젝트를 맡아서 뭐 메뉴 플래너 이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면서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됩니다. 한참 박찬호 씨가 인기가 너무 많았을 때라 가지고 6번째 맞선 상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박찬호 씨가 볼 때는 그 박리혜 씨가 사진 속 이미지와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처음엔 생각했는데 식사를 하다 보니 너무 밝고 친절해서 그 매력에 좀 빠졌다고 합니다.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 그럼요. 만나봐야 돼요. 박리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박리혜 씨도 맞선을 보고 나서 2번 보고 나서 박찬호 씨의 그 6번 이제 전부 근데 이제 2번을 거부했다 그래요. 만나는 거를 처음에 초창기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직접 만나 보니까 반색 양복에 얼굴도 새카맣고 그러니까 꼭 곰처럼 보였다. 그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장소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요. 장소요? 예. 어디서 봤는데요? 바로 첫 만남의 장소가 호텔 방이었대요. 어머. 커피숍도 어머.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너무 그럴 수가 성격 있지? 빠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94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면서 박찬호 선수는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과연 그가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지 엄청난 집중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텔방에서 소개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 가지 이게 바로 않을까요? 오해의 시작이었던 거죠. 뭐 두 사람이 또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두 분이 딱 쿵짝이 잘 맞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두 분이 또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다고 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박찬호 씨가 좀 알다시피 영어 발음을 좀 많이 굴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영어 발음을 너무 굴려서
박래 씨가 별로 좀 이 사람 별로다. 술 취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또 남자는 또 이런 밀당, 거절에 또 사주고 못 써요.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여자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첫 만남부터 이렇게 막 엇갈렸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뭐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로 일단 먼저 전화 유선상으로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박찬호 씨가 스케줄도 그렇고 미국으로 좀 들어왔으면 박래 씨가 근데 아버지가 박충석 씨가 적극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박리애 씨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유로 반대했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사실 미국에 가게 되면 며칠 걸리잖아요. 뭐 빨리 갔다 와도 2박 3일이고 이러니까 여자가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데 남자를 만나러 거기까지 가는 거는 반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그러고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박찬호 씨가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박찬호 씨가 이제 그 박래 씨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졌던 부분은 같이 샤브샤브를 먹는데 좀 이렇게 뭐 박래 씨가 아무래도 또 셰프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저해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에 박찬호 씨가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다. 일본식 샤브샤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고 이렇게 조합해서 맛있고 이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식견이 있으니까 좀 더 메뉴 선정이 좋아요. 차분한 자세로 이렇게 덜어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아마 그 전에 맞선을 했었다면 식사를 하는 단계까지 갔어도 박찬호 씨이기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잘 못 챙겨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기서 박찬호 씨가 결혼 상대로 원했던 여성상은 되게 잘 챙겨주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잘 서포트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또 아무튼 그 운동선수에게 요리사는 정말 어떤 환상의 파트너인 거죠. 운동할 때 보면 뭐 보양식이라든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 잘 짜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박찬호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박래 씨로부터 그 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이 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행복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박래 씨가 집밥도 풀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손수 만든 이제 요거트를 먼저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밥이나 이제 국 메인 디시가 나온 이후에 이제 디저트를 꼭 먹게 한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해서 박찬호 씨는 조금 불만이라고 하네요. 왜요? 왜 불만이죠? 이 박찬호 씨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바쁘니까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온 다음에 이 뜨뜻한 거는 한꺼번에 먹고 이제 빨리 출발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순서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불만이다. 저는 사실 그리고 박찬호 씨는 뭐 아침 투정뿐만 아니라 반찬 투정도 좀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반전인데? 왕자 써야 되는데 왕자. 박래 씨가 보통 이제 뭐 남편 건강을 위해서 달걀, 생선, 두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식재료를 쓰는데 박찬호 씨는 뭐 삼겹살도 좀 먹고 싶고 막 고기 막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아내한테 좀 반찬이 너무 건강식이라네 힘이 없다고 이렇게 반찬 투정 여기 똑같대요. 똑같대요. 고개 겨워서 그래요. 박찬호 씨. 네, 그러게 열심히 마누라가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만을 하면 안 되죠. 편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박찬호 씨가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내 박래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신 내가 야구 뭐 던질 때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던져라 얘기하냐. 그러니까 나 요리할 때는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한답니다. 박찬호 씨는 아내를 위한 특급 이벤트를 또 벌인 적이 있다고 해요. 이찬호 셰프의 레스토랑에 가서 아내를 위한 특별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남기면서 사랑꾼 부부임을 또 만인에게 공개했다고 하네요. 이야, 부럽다. 굉장히 좀 자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가족 사진으로 연합장을 만들어서 주변 지인에게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본 신승우 씨는 염장 지른다며 진저리를 쳤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네, 왠지 여자들의 로망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 진짜 부럽습니다. 그럼 박리애 씨는 박찬호 씨에게 혹시 불만 같은 거는 없나요? 뭐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불만이야 없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근데 뭐 박래 씨가 박찬호 씨에 대한 불만을 하나 털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박찬호 씨 코를 파는 습관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코를 파는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를 파는 습관이 있어서 한 번은 관찰을 해봤다는 거죠. 관찰해봤더니 코를 후비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 손을 딱 잡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에 잡았지만 그거를 지켜본 관찰한 박리혜 씨는 진절머리를 친 거죠. 아니 그 정도가 불만이면 뭐 두 분의 사이는 정말 꿀 떨어지는 사이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 실제로 이 부부와 사돈을 맺고 싶다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또 화제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결혼한 가수 임창정 씨입니다. 네. 임창정 씨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야구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들이랑 같이 야구장 가서 야구 관람하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박찬호 씨는 이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것이 작은 꿈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들이 없이 딸만 셋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창정 씨가 이걸 알고 박리혜 씨와 같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돈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박리혜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임창정 씨가 막내 아들이 연예인을 할 것 같으니 사돈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니까 배우 사윗감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너무나 곤란한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네. 녹화 전 근데 사전 인터뷰에서 박리혜 씨가 희망 사윗감으로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상우, 조인성. 요분들을 또 본인 이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사윗감으로라도 만나고 싶다고. 괜히 임창정 씨만 불쌍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대중에 앞서 남편만을 위한 든든한 내조와 셰프 역할을 하는 박리혜 씨. 앞으로도 코리아 특급을 위한 든든한 내조로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개해줄 금수저 셰프는 어떤 분인가요, 김혜성 기자님?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 허세는 못하겠다. 하지만 허술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아재 개그의 달인인데요. 참 하지만 아재 개그 입담보다 요리 솜씨가 더욱더 빛나는 바로 오세득 셰프입니다. 이 허세 셰프로 알려진 최현석 셰프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폭로전으로 오세득 셰프가 재벌과 연관됐다, 재벌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었죠. 최현석 셰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오 셰프를 보고서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까? 당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오세득 셰프 어머니가 송편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외제차 아니었다. 굉장히 어머니가 송편을 든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서 조금 재벌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오세득 씨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오세득 씨가 밤늦게 귀가했다가 어머니한테 한 대 맞았는데 깨어나 보니 아침이더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득 씨가 직접 자신의 재산이나 집안 이야기를 한 적은 없나요? 오세득 씨가 재벌설이다라는 소문을 좀 구체적으로 받침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제주도 농장주라는 얘기인데요. 제주도에 무려 48,000평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 많네. 요즘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가족 5명이 함께 운영하는 땅이다. 그리고 자신은 농민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농민이요? 그럼 농장이라는 얘기 뭐 말목장 같은 그런 건가요, 혹시? 그 녹차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사장 마인드라 보니까 그 밭을 별로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온갖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 녹차밭을 다 먹는다며 거의 우리 녹차밭은 동물농장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오세득 씨의 레스토랑도 럭셔리에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뭐 본인 레스토랑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주방 인테리어만 한 2억 정도 썼다. 이렇게 억 소리 나는 얘기를 해서 부자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오세득 셰프가 나와서 자기가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지? 교도소에 왜 가요? 불량식품이라도.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고백을 한 내용인데요. 이 오세득 셰프가 그 이 교도소에 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교화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그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도소 측에서 이제 오세득 셰프의 이름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그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유명해진 셰프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멋있죠. 사실 오세득 셰프가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교도소 교화 교육이라고 해요. 음식은 손님이 맛있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요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요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교도소에서 요리를 배워서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퇴소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교도소 교화 교육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위트도 있고 집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유명세도 얻으셨으니까 실천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세득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스타 셰프 열풍 구후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